선택&, 이종수. 인생에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인생관의 선택이 그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인생길을 걸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 내려진 천명은 무엇인가? 이처럼 철학적으로 심오한 물음들을 잠시 제쳐두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머리가 터질 만큼 복잡한 결정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간다. 만약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신분적 제약이 단단히 고착된 원시시대나 고대 사회를 생각해본다면 선택의 기회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엄청나게 좁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래서 그는 신분의 해방을 도모했고 유토피아를 꿈꾸며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으며 마침내 자신의 꿈을 실현해냈다. 선택이란 자유의지의 산물이다. 그리고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운명론 내지 숙명론이라는 관점도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의 삶은 결정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명을 거스르며 살아가려 해도 결국은 사주팔자 등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신의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10중 3에 불과하고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7이라는 뜻이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 자신의 성취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강조한 말이리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과연 그러한가? 참으로 아리송한 문제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부어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숱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그 까닭을 노력의 부족으로 자책하고 또 어떤 이는 하늘의 도움이나 조상의 음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자포자기하기도 한다. 서양의 유명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미련, 그 일말의 회한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았을 감정일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이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선택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시기와 상황 속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질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도 무한하지 않다. 그 안에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는 철학적 명제처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몰입하고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생의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20세기 초 한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도전은 LA 근처의 카탈리나 섬까지 바다를 헤엄쳐 건너는 것이었다. 높은 파도와 급류를 극복해야 하는 고난도의 도전이었다. 그녀는 충분한 훈련으로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도전에 나섰다. 명예나 성취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새로 쓰는 극한의 도전이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그녀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다. 지원 선박이 뒤를 따랐고 방송에서는 생중계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도전은 목표 지점을 불과 1.5km 앞두고 끝내 포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목표 지점인 카탈리나 섬이 짙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자 그녀는 절망했고 도전을 이어갈 의지를 잃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도전에 나섰다. 이번에도 짙은 안개가 목표 지점을 가리고 있었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으로 카탈리나 섬의 목표 지점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그 상상 속의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팔을 저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어떻게 그녀는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가? 비결은 단순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의 목표를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향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 속에서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는 것이라고도 한다. 항상 공공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완성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는지도 모른다.